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지원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약물 치료와 TMS 치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보통 기존의 병원에서 약물 치료로 많이들 치료를 받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TMS, TDCS 이런 뉴로모듈레이션 치료가 점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가끔 문의를 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를 하면 약물 치료를 끊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약을 줄일 수 있는 거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는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약물하고 같이 치료를 했을 때 더 효과가 좋은 치료예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죠, 보통. 보통 뉴로모듈레이션 치료가 갖고 가는 장점은 조금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을 적게 써도 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뉴로모듈레이션이 나왔을 때는 기존의 우울증 치료로 치료 저항성이 있어서 아무리 우울증 치료제를 높게 써도 치료 효과가 약한 분들, 이런 치료 저항성 우울증 이런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더해서 뉴로모듈레이션을 더했더니, rTMS를 더했더니 효과가 좀 더 좋았다라는 이런 보고가 이제 처음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많이 바뀌어서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 제일 처음에 치료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치료 기술로 지금은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지금 복용하고 계신 약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저희 나라의 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과거에 뇌에 관련된 부분을 잘 몰랐을 때는 주로 뇌의 기능을 억제하고 재우는 쪽의 치료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치료받고 계신 치료제가 신경안정제라든지 뇌 기능을 억제하는 종류의 약을 주로 처방받아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한다면,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도 결국 약을 끊기가 좀 어렵고 계속 약을 달고 살아야 되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런 게 뇌 기능 자체를 조금 이제 낮추는 이런 쪽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이런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뉴로모듈레이션, rTMS나 TDCS 같은 치료로 약의 그런 안정제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조금 더 뇌의 치료적인 약만을 이제 이용을 하면서 약물 치료의 약 개수나 용량이나 이런 걸 좀 줄이는 방법으로, 또는 아주 운이 좋다면은 약을 끊는 방법으로 이 TMS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마다 모두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확하게 뇌파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들어보고 또 좀 시도를 해보고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만한 이런 경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뇌파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점점 안정제를 줄이고 뇌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치료로 이제 바꿔드리는 이런 케이스가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약을 줄이니까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오면서 약을 줄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게 이제 생겼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어림잡아 느낌은 거의 한 절반 이상 정도, 한 60%, 70% 정도는 뇌를 좀 재우는 안정제를 줄이면서 이런 치료를 통해서 약을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전체적으로 약의 복용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한 60-70% 정도. 지금은 이런 뉴로모듈레이션 치료가 약 대신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저희 병원에도 몇 번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치료를 받으시다가 임신이나 이런 것들로 약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분들은 이런 TMS나 TDCS만 이용하면서 임신 기간을 유지시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번 봤던 논문도 임신인 경우에는 약보다는 먼저 이런 뉴로모듈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유지하는, 이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약으로 인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 또 한 경우는 뭐 간이나 신장이나 이렇게 내과적인 질환으로 몸이 매우 안 좋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만성 신부전이라든지 간경화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약을 충분히 쓸 수 없는 경우에 이런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약을 쓰지 않고 이런 뉴로모듈레이션으로만 치료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 이외에 또 한 가지 경우는 내가 뭔가 이건 뭐 꼭 병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내가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어떤 자기 관리를 좀 더 잘하고 싶다. 근데 약을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뉴로모듈레이션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주 뭐 병적으로 아주 산만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직장 일이나 이런 거 하는데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퍼포먼스를 올리고 싶다라는 이런 목적으로 이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내가 수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지 않은데 수면을 조금 더 잘 취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뉴로모듈레이션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뭐 병원에서 불면증 이렇게 수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용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를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로 약을 먹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병의 범위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약 대신 뉴로모듈레이션 이런 방법을 먼저 한번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뇌자극술, 뉴로모듈레이션, rTMS, TDCS, 또 DTMS 이런 기술들은 약물 치료와 이제 서로 경쟁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같이 했을 때 더 시너지가 커지는 이런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모듈레이션을 같이 약물 치료와 병행을 했을 때 약 중에 이렇게 안정제라든지 이런 약의 의존성을 줄일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약 복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약을 끊어나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모든 분들이 그게 다 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철저한 검사와 이제 뭔가 진료를 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해당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문제지, 뉴로모듈레이션을 쓰면 모두가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밖에 임신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너무 안 좋은 경우, 또 아주 이제 소프트한 어떤 경우, 간단한 심하지 않은 불면증, 또 집중력, 기억력 장애 이런 경우에 뉴로모듈레이션 단독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기술이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 뇌자극술 치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